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참 드문 일입니다. 원래 대선 시국에 이렇게 종합주가지수나 증시부양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둔 적이 좀처럼 없었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도 뭐 주가지수 몇천 포인트 만들겠다 이런 주장은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진지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이유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19년 말즈음에 한국 주식에 투자한 주식 투자 인구가 한 610만 명이었거든요. 예. 작년 말에는 이게 1,4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와. 그럼 뭐 이분들이 대체로 다 어른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정치가 외면하기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장이라 그러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나요? 일단 뭐 이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큰 차이는 상법은 굉장히 이제 상위 규정의 법이고요. 자본시장법은 그 상장 회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상법 개정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양당 모두 기존에 가졌던 유력 정당들이 가졌던 정책보다는 상당히 좀 한 발 나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 증시가 오랫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배구조 개선 그런 것들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 개정이든 나름대로 거기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배구조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 예컨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투자하면 뭐 지금은 사람들의 인기는 바뀌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서학개미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지만 15년 전엔 그 대상이 중국이었거든요. 네. 중국에 투자할 때 많은 이들이 이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면서 뭐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가 된대. 그러니까 내 돈을 성장하는데 돈을 묻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판단 맞았죠. 중국 경제가 뭐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미국보다 두세 배 GDP 성장률 하고 있고 기업 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15년 전에 한 6,000포인트 했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도 3,000이에요. 반토막 났잖아요. 네.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왜 못 올랐냐 하면 성장하는 나라는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야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결국은 지배구조고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었을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8, 90년대일 겁니다. 네. 정말 경제가 매년 두 자릿수대로 성장했는데 그 고성장할 때 주가가 제대로 올랐던 건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때 한 3년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게 왜 주가가 성장을 배반하냐. 우리 한국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80년대 중반에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10대 재벌에 속하는 회사를 그냥 정권이 그냥 날려버려요. 예. 경제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었고 뭐 분식회계 당시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인프라가 있어야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이것이 저는 지배구조와 매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한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예. 3천 갈 때나 1,000 갈 때나 다 디스카운트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조리 중에서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내용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이든 어느 거든 간에요. 네. 약간 그게 가장 상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언적인 문구 형태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위반할 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뭐 시행령이든 그 하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줄 소송만 해서 네. 아무 주가인 견인도 없고 경영자들만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근에 어떤 대기업들이 합병할 때 이 네. 합병 비율이
어떤 기업의 소액주주들에게 대단히 부당할 정도로 불리하고 오너,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받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은 그럼 기업 합병할 때 어떻게 하냐? 규정이 없어요. 오.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걸 뭐 우리처럼 주가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책임은 그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규제를 만들면 다 빠져나가고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교수님 말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이런 후속 입법이 좀 저는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첫발을 지금 내닫고 있고 그걸로 우리가 뭐 집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모든 후보의 공약 아닌 공약은 아닙니다만 특정 후보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약간 네. 선전 문구 같은 말씀도 하세요. 네. 진짜 이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네. 한국 증시를 저평가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해결돼서 진짜 5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주가 지수라는 게 많은 뭐 온갖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되죠. 뭐 미국의 금리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 내부적인 정책만으로 어떻게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말하기는 좀 힘든 정치적 수사라고 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예컨대 뭐 한국의 낮은 주주 환원에 있는데 우리가 뭐 대만 정도로 주주들에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돌려준다 그러면 왜 대만이냐 하면 경제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주들에게 펑펑 돌려줘도 뭐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처럼 못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대만과 중국보다 못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뭐 대만 정도 주주 환원을 하고 뭐 그 정도의 그 가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한 5천 정도는 갈 수가 있고 아마 이야기하신 분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 대주주들 입장에서도요. 본인들이 앞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줄 소송 당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싶다면 네.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네. 자조적으로 우리가 주주 환원에 훨씬 더 신경 쓰자. 네. 그렇게 해가는 만약에 움직임이 생긴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확실히 반등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또 우리의 논의가 너무 주주 환원에 그 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주주들에게 너무 퍼주기 해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좀 한번 퍼준 사람이 해야죠. 별로 퍼준 적이 없는데 그걸 가상에 뭐 한국 증시에 투자한 주주들이 무슨 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일단 온당치 않고요. 예. 다만 꼭 주주 환원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증시에서 최근 한 2년 정도 보는 게 그동안 잘해왔던 삼성전자가 주가가 부진하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죠. 예. 최근 15년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주 환원이 높았던 해는 단 한 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이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주주 환원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 뭐 아마존 상당 기간 배당 안 했죠. 그렇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가 뭐 77만 불이니까 이게 뭐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계산도 잘 안 되네요. 9억 정도 되는 그 돈인데 배당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만보다 그렇게 못한다 그럼 비전을 밝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이 왜 그런 책무를 지냐.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예. 상장을 영어로 고 퍼블릭이라고 하거든요. 상장하면 주주들에게 내가 자금 지원을 받았으니까 많은 책무를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 주주 환원을 이게 좀 너무 기업을 옥죄니까 그럼 누가 한국에 상장하겠느냐? 발상이 잘못됐죠. 상장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베푸는 시혜 행위가 아니에요. 예.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해서. 예. 그래서 저는 상장에 안 맞는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상장은 했는데 내가 주식 상장한 이유는 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상장하는데 네. 우리 기업이 뭐 그럴 것도 필요 없어. 근데 주주들의 요구는 너무 배당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좀 단기적이고 저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의 요구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념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주식 회전율이 개인 투자가가 뭐 한 300%, 주식을 1년에 3회전을 해요. 예. 기업은 오랫동안 뭐 부침이 있더라도 지속해야 되고, 예. 근데 투자자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너무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예.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단기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례들이 도쿄에 가면 긴자식스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 게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고 하는 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의 오너는 사업을 좀 고상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 쇼핑몰 안에 치타야 서점도 들어오고 해서 좀 좋은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데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기 왜 서점을 넣어? 이런 충돌이 있으면 이건 상장 회사로서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 선택한 거는 상장 폐지입니다. 예. 그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주들의 돈을 주식을 다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하는데, 네. 예컨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장한 기업은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기 때문에 많은 책무를 져야 되죠. 그렇군요. 소통에, 그것이 꼭 배당이 아니더라도 예. 아니면 아닌 대로 계획을 밝혀야죠. 이게 네. 전 상장 회사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장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과 네.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쪽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상장해서 그동안 내가 회사를 키워왔던 거에 대해서 일부 내가 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유달리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보다 확 떨어지고, 어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상장했던 회사의 초기 파운더들이 네. 일부 뺐는데도 주가는 계속 달려가고, 네. 이건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제 거예요? 생각엔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은 상장을 너무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코스닥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상장하는 장인데 한 1,600개, 1,700개 상장돼 있어요. 예. 코스피가 한 80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코스닥과 비슷하게 일본의 자스닥이 한 800여 개. 그리고 영국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 마켓이라고 하는 성장주 시장이 한 600개. 네. 그러면 한국이 뭐 좋은 기업들을 주식시장에 올린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업에게도 기회가 되고 투자의 기회를 된 좋은데, 그럼 유독 뭐 한국에만 그렇게 숨어 있는 진주들이 많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은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좀 과도한 상장이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주 환원이라는 것만 또 능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경영자들이 주주와 동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증시의 발달을 위해서 무조건 상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장을 해서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언젠가는 다 해서 네. 우리 디스카운트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상법 개정, 또 어떤 데는 뭐 자본시장법 개정,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거 말고 후속으로도 무엇들을 더 논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이제 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이제 슬슬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한 단계 한 단계가 이건 그야말로 총론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저는 상속세 같은 거는 참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죠. 이게 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게 맞냐, 뭐 그런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지배주주들이 주가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 회사 소유주, 예. 그럼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는데 이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 상속을 하게 되면은 뭔가 너무 많이 60% 정도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봐요. 예. 그럼 그런 이해관계가 상장된 회사가 소액주주와 안 맞죠. 네. 오너는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는데 그 주식 산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을 해요. 예. 그러면 저는 예컨대 상속세 부과 기준을 주가로 하지 말고 그냥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뭐 가치로 하는 게 어떨까,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사실 지배주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관계를 일치시켜주는 정책들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배당의 분리과세 같은 것도 뭐 거론은 많이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되면 좋으나 네. 배당 분리과세보다는 제 생각엔 상속세 부과 기준을 한번 바꿔보는 게 네.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소위 시장이 답이다. 뭐 신자유주의 혹은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이 이제 할 때는 주가는 먼 미래에 대한 가치가 다 반영돼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때그때 주가라고 하는 게 합리성을 보장한다라는 사실 보장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기업 설립자가 돌아가셨을 때 강세장에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많이 내고 네. 약세장에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온당치 전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함몰이 되는 것보다는 부과 기준을 조금 바꾸게 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들도 너무 몰아붙이는 것보다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 네.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선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나름대로 전망에는 이게 밝은 분위기라고 보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본도 그랬어요. 어. 경제가 뭐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자본시장의 탄성을 불어넣어서 좀 경제 활력을 도모했던 정책이 일본이 한 10년 했고 예. 우리도 저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건 저는 또 정파와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해도 이길 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네. 한국의 내수라고 하는 게 뭐 좋아질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 소비 투자 뭐 다 안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뭔가 주주 환원이나 혹은 포괄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높임으로써 경제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시도는 이 자체가 바람직하고 일본에서 나름 성공을 한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